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X의 한재선입니다.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고요. 저희가 이쪽 사업을 시작한 게 2018년이니까 지금 한 4년째 블록체인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인 크레이틴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해서 지금 한 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디앱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신다는 것들은 대부분 클레이튼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얘기드릴 NFT 서비스라든가 또는 디파이 그리고 뭐 게임 쪽 이런 쪽들이 NFT 이 클레이튼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소개를 드릴 내용은 NFT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기술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죄송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FT나 꼭 NFT 아니더라도 이런 크립토라고 하는 이제 이쪽 동네는 뭐 가상자산이나 뭐 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도 안 쓰고 크립토라고 합니다. 크립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잘 알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은 기사나 어떤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크립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NFT로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전선의 얘기들을 좀 공유 드리는 게 아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크리에이터와 팬을 연결한다,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현재 NFT는 블록체인하고 컨텐츠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블록체인을 시작했을 때는 이걸 어디다 쓰지?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왜 해야 되냐? 뭐 가상자산은 쓸데없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요새는 그런 질문들은 안 하십니다. 그냥 이제 가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한 게 그 플랫폼 위에서 킬러가 뭐냐, 정말 유의미한 서비스가 뭐냐라는 걸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크립토 세계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NFT고요. 당연히 또 하나가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이고요. 또 하나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게임 쪽에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국내는 위메이드의 미르포 같은 서비스들이 요 3가지 영역이 지금은 가장 핫합니다. 핫하고 실제로 크립토가 아닌 유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NFT가 거의 그 3개에 다 기반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NF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NFT 이 폭발적인 그 관심을 촉발시킨 게 어떻게 보면 요 사건이기도 한데 올 초에 3월인가 뭐 하여튼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비플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69 밀리언 달러니까 한 750억 내지 한 800억에 팔렸어요. 디지털 작품이.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NFT를 가지고 이것저것 뭐 쿠폰도 찍고 상품권도 찍고 뭐 이런 걸 다 해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연예인 포토카드도 찍고 해봤는데, 그런데 올 초에 이 비플 작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서 와, 이게 NFT라는 것이 이 정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쇼킹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림 자체가 그 뭐 인도에 계신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다 크립토로. 근데 이거 구매한다고 본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매를 NFT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걸 향유하는 거, 보는 거는 다 쉐어드 돼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냐라는 소유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예전 미술품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를 도대체 왜 750억, 800억에 주고 샀느냐. 사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700억, 800억의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요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 NFT로 디지털 아트를 만드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NFT 거래액도 지금 뭐 올해 2분기와 3분기만 비교해 놓은 건데 한 7배 정도 성장했고요. 작년 거래량과 올해 거래량을 비교로 하면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갑자기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오픈시라고 그 NFT 쪽에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1위 하는 쪽이 이 회사인데, NFT 쪽은 사실은 거래소라기 부르기보다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거래의 관점이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고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작년에 별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1.5 빌리언, 말하자면 한 2조 정도 되죠. 2조 정도 되는 기업 가치인데 30명이 안 됩니다, 직원이. 이게 크립토 동네예요. 사실 우리가 2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수백 명 정도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크립토의 스타트업들은 뭐 100명 되는 스타트업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밸류를 인정받고, 다 미국에서 그렇다 뭐 허접한 데 투자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안드레슨 호로이츠 이런 메이저한 VC에다 투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실생활 NFT, 즉 너무 어렵지 않게 NFT를 접할 수 있는 상품권, 쿠폰, 증명서, 인증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올 초에 미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보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 흐름에 빨리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클립 드롭스라는 디지털 아트를 거래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카오톡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안에 저 구석에 더보기 탭이라고 맨 구석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더보기를 들어가서 클립이라는 지갑을 까시면 요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작가분들을 매일 하루에 한 분씩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쪽에서 NFT 작품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가 7월 말에 오픈해서 일단 오픈 특별전으로 24분 정도의 작가분들을 소싱해서 큐레이션 해가지고 56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56점 정도를 8주 정도 판매를 했고요. 대략 190만 클레이, 저게 저희 플랫폼인 클레이튼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클레이튼에 있는 메인 그 코인이 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클레이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레이가 190만 클레이 정도 8주 동안 했고, 그게 한 29억 원 정도 시가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서비스를 오픈할 때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사실 구매를 할까? 작품들을. 그리고 뭐 싼 거는 뭐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대부분의 에디션 작품들인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할까? 심지어 옥션은 몇 천만 원 하는데, 근데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가져오긴 했는데 다 영상입니다. 영상 작품이라서 지금 감상은 하실 수가 없고요. 이쪽 업계에서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작가님이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님이십니다. 아마 크립토를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박서보 작가님이나 이우환 작가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크립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글로벌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작품들을 뭐 한 4억, 5억씩에 팔아요. 한 작품을. 근데 많은 분들한테 좀 뿌려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999개 한정판으로 해서 딱 오픈을 했는데 27분 만에 완판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립 드롭스가 줄 수 있는 파워풀한, 왜냐하면 카카오톡 유저들이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네 하면은 클레이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연 작가님이라고 붉은 산수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림을 그리시는, 물리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신데 그분도 물리적인 작품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NFT 작품을 해보시는 거예요. 디지털 아트 작품을. 그 작업을 해서 100개 한정판으로 팔았는데 20초 만에 완판됐어요. 20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작품당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느리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깝게 못 사신 거죠. 마지막으로 김태호 작가님 작품인데, 김태호 작가님은 2세대 단색화 작가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호 정도 작품이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정도 규모로 판매가 되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이분도 디지털 작품을 하셨고, 이 디지털 이 작품 같은 경우 옥션으로 판매가 됐는데 거의 한 1억 가까운 금액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디지털 아트구나 하는 느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실물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실제 클립 드롭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 디지털 아트를 구매를 할까? 구매 안 해도 보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를 해서 내가 익스클루시브하게 내 벽에다가,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기 때문에 나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안 해도 볼 수 있는 걸 왜 할까? 사실 디지털 아트도 비슷합니다. 이게 작품을 수집하려는 관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투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게중심은 투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목적으로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꼭 NFT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술 시장에 거의 영 컬렉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은 예전에 이제 좀 오랫동안 컬렉팅 하신 분들하고는 비헤이비어가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컬렉팅 하신 분들은 좀 오래 보관하면서 나중에 좀 지겨워지면 판매하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영 컬렉터 분들은 빨리빨리 유동화를 시키십니다. 6개월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익을 얻었네 라고 하면 바로 또 유동화 하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기존 미술 시장에서 NFT는 그걸 하기 더 좋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2차 마켓으로 올리고 바로 거래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실물 그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옥션에다가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하고 저저저 이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클릭 한 번으로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동화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자산의 관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저의 비중도 보면은 대부분 아직은 크립토 유저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구매하는 데 있어서 캐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크립토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클레이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직은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클레이를 어떻게 구하지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거래소에다 계정을 뚫고 그 다음에 실명 인증을 해서 뱅크랑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갑으로 클레이를 보내서 이러다가 중간에 다 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막혀 있죠. 현재로서는. 하여튼 되게 어려운데 그걸 뚫고 넘어오시는 일반인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크립토로 하셔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데모그래픽으로 보자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20대, 30대, 40대 남성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들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저희가 오픈해 놓으면 거의 다 완판됩니다. 거의 완판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매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신기한 게 저희가 아직은 2차 마켓이 없어요. 즉 내가 사도 아직은 팔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마켓에서 다 구매하고 계세요. 2차 마켓은 저희가 다음 달 정도 오픈할 거라서 다음 달에 오픈되면 아마 이제 1차 마켓에서 사신 분들이 2차 마켓에서 유동화하시는 작업들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트라고 하니까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아트 시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아트가 활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삼성전자와 같이 했던 아트 콜래보레이션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폴더블 폰 그리고 플리커 폴더 3, G 폴더 3를 오픈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폴더블 데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한 1000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딱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으지? NFT를 주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냥 NFT를 준다고 오진 않아요. NFT가 NFT라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NFT에 어떤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가 담기느냐가 중요한데 작가님들을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드롭스 작가님들 또 다른 작가님들에서 세 분의 작가님을 섭외해서 아트 작품을 만들게 한 거죠. 뿌릴 거로.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드립니다라고 뜩 오픈을 했더니만은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뭐 1000명 훌쩍 넘겨가지고 한 1200명 해가지고 실제 성공적으로 메타버스 그 이벤트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업들에서 NFT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용도로 많이들 보세요. 마케팅 프로모션에 우리가 그냥 돈을 10,000원짜리를 주는 것과 10,000원에 이렇게 뭐 작가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게 10,000원에 뭐 시작가가 10,000원일 수 있는 그런 아트 작품을 주는 거는 아트 작품이 훨씬 더 관심이 높아요. 왜냐면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실 업사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워킹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트가 점점 제가 보기엔 좀 더 넓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NFT의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FT라는 것은 어떤 디지털화돼 있는 객체들, 뭐 아이템이라든가 뭐가 돼도 좋아요. 뭐 정보가 돼도 됐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 디지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자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산은 미래적인 경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엔 디지털에서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은 워낙 카피가 쉬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NFT는 그래 카피는 다 해라. 카피는 다 하지만 소유권은 명확하게 이 사람한테 있는 거를 증명해 준다. 누가? 블록체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네. 이런 구도로 나간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이름이 NFT, 사실 저는 이 이름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용어거든. Non-fungible token. 펀저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여기서 처음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펀저블은 대체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저블 에셋이라는 것은 우리 돈처럼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는 거나 저 사람 10,000원 가지고 있는 거 교환 가능하잖아요. Non-fungi블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친구 집을 교환할 수 없잖아요. 같은 가치로. 그래서 뭐 저런 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대부분 non-fungible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fungible 자산과 non-fungible 자산이 두 가지가 있고요. non-fungible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NF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FT를 통해서 non-fungible 자산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뭐냐?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뭐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나눈 카테고리인데 한 6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디지털 자산, 요즘 뭐 여러분 디지털 캐시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로열티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기반의 어떤 자산들, 저게 이제 게임 아이템들, 그리고 요새 보면 크립토 펑크나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뭐 이상한 그림들 붙이는 거, 이런 아바타 같은 것들이 다 저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자산, 뭐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것들도 하나의 카테고리, 디지털 자산에. 그리고 이제 실물 금융 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이제 슬슬 시도가 되고 있죠. 부동산을 쪼개서 판다라든가 뭐 미술품을 쪼개서 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 통해 가지고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디지털 자산 안에 범주에 들어오고요. 지적 재산권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저희가 지금 NFT 쪽에서 보는 아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IP를 가지고 NFT화 시키는 거라든가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은 오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자산, 나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싸가지고 거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거의 디지털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실물에 존재하는 것들도 디지털화해서 그 자산으로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될 거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려면 이 디지털 자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가 디지털화예요. 디지털로 일단은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유 증명이 있어야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계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그림으로 보자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인데 난 디지털의 그림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디지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단계고, 여기까지는 아직 NFT가 적용이 된 게 아닌데,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서 만들어서 팔아야지 하면은 NFT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NFT로 만든다는 게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림이 NFT가 되는 게 아니에요. NFT라는 이거는 이 작가가 처음에 크리에이션 한 거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증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소유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제 장표 중에 제일 어려운 장표일 건데 사실 이제 이게 NFT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저 그림이 블록체인 안에 저장돼 있는 거야? 아니거든요. 블록체인 안에 저따만큼 그림을 저장하면 비효율적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노드가 동일한 정보를 카피하고 있는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마어마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하면 아주 완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비싼 스토리지예요. 비싼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에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적잖아요. 정말 중요한 트랜잭션들 적잖아요. 그런 것만 적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NFT를 만들면 이 온체인이라고 왼쪽에 돼 있는 저거가 사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NFT고요. 그 NFT의 유니크한 아이디, 이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아이디와, 그리고 얘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의 위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메타데이터예요. 그 메타데이터 안에 속성들, 이거는 어떤 그림이고요, 작가는 누구고요, 어쩌고 저쩌고가 쭉 들어가 있고, 실제 그림은 또 거기 안 담겨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한 링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링크 대상 디지털 파일은 또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저런 메타데이터와 대상 디지털 파일을 묶어서 저런 것들을 오프체인, 즉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오프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거는 요새 같은 경우 주로 뭐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IPFS라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좀 오랫동안 갈 수 있고 탈중화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게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다. NFT는 소유권 정보만 담고 있는 거고, 걔가 블록체인에 있어가지고 그 유일성과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거지, 나머지 쪽들은 전부 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다 가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오프체인 쪽 저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며 저런 거를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소유권에 있는데 파일이 지워졌어. 그러면 소유권만 있고 파일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개런티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오프체인 쪽 저쪽도 디벨롭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는 이제 NFT를 그 기술 흐름의 철학에 맞춰서 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디지털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림이든 영상이든 말이든 텍스트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의 한 시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약속이든 상관없어요. 디지털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소유권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번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2번은 대상 디지털 파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은 이동 안 해도 돼요. 내가 소유권을 저 사람한테 넘긴다고 할 때는 블록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저쪽으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넘기는데 100메가 파일을 옮겨야 돼. 피곤하거든요. 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유권만 갑니다.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으로 거의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플랫폼마다 사실은 이 NFT를 표현한 방식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이더리움에서 처음에 만든 ERC721이라는 그 포맷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KIP17이라는 저희만의 포맷이 있는데 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펑션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속성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서로 이종 간의 플랫폼도 이 브릿지라고 해서 연결만 하면 다 NFT들이 넘나들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상에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표준 규약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 웹이 처음에 나왔을 때 1991년에 HTML 하이퍼텍스트 HTTP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정보를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보 표현의 표준 포맷이 HTML이었어요. 이래서 이거로 시작해서 정보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ERC7이 요 NFT라는 포맷은 정보가 아니고 디지털에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표준 규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교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1991년도에 뭐 컴퓨터를 하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개인 홈페이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같이 뭐 쇼핑몰 이런 거 없었고요. 게임도 없었고 그저 홈페이지 만들던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다 홈페이지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 많이 있는 웹사이트들 많아지고 지금 NFT가 딱 그 시절입니다.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자산화하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이것도 자산 저것도 자산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예전에도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지금 뭐 홈페이지 없으시잖아요. 뭐 나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뿐이지 싹 다 없어지고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NFT도 그런 흐름이 생길 거다. 지금 많이 자산화가 돼서 나오지만 이들 중에 유의미한 게 남고 이 유의미한 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화를 하는 쪽이 살아남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기술 담론적으로 봤을 때 NFT가 가지는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그게 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 줄 건데 크리에이터를 위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미술 얘기했는데 작가분들이 그림을 파시려면 기본적으로 갤러리에 그림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5년에서 10년 가까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해가지고 어쨌든 갤러리에서 등단이 돼서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가가 난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쫙 그린 다음에 아까 오픈시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시 올리면 돼요. 팔려요. 실제로도 글로벌하게 말하자면은 이제는 내가 레퓨테이션이 있든 없든 돈케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으면 그냥 해서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롱테일 크리에이터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팬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소규모 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작가 활동,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로 들려드리는 게 저희 클립드롭스 작가님 중에 이 레이레이 작가님이라는 분의 픽셀 아트 작품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까지 그 게임 회사의 게임 디자이너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내 작품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만두셨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막 진짜 힘들게 그 생계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힘들게 하시다가 올 초에 NFT를 시작하셨어요. 그러고는 작품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오픈시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인기도도 얻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요새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NFT 작가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리에이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캐로 집에 가셔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노래 부르거나 글 쓰거나 이래가지고 부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림 약간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는데 15살 청소년입니다. 15살 청소년이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이제 집에서 그걸 서포트해 줄 만한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야 NFT라는 게 있던데 그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NFT에서 올렸어요. 실제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15살인데 24개 작품 1200만 원 정도 팔아가지고 팬들도 있고요. 이래 해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NFT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그 NFT라는 객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NFT가 만들어내는 이 그 사람들 간의 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에이터와 팬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NFT를 소유함으로써 이 NFT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끈끈하게 활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그 커뮤니티의 그 끈끈함과 에너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다음 카페나 이런 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팬들이 그냥 단순히 팬이 아니고 이제 스테이크 홀더가 된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작가인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한국이 진짜 잘합니다. 한국의 커뮤니티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한국의 작가님들이 진짜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게 NFT로 뚫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 K아트 뭐 이런 거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내년에는 내보자. 그래서 아트로 시작을 해서 컨텐츠 쪽으로 쭉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NFT를 하나 구매를 해보시고 NFT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해보시고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이래서 NFT를 구매를 하고 이게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